자, 맥스웰 방정식으로 이제 우리 다시 오면, 자, 이게 맥스웰 방정식 스태틱 케이스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포인트 폼 아니면 이제 점에 define 된 거라고 해서 differential form 아니면 우리가 포인트 폼이라 하고 아니면 differential form이라고 해요. 이제 미분 형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이 의미를 한번 볼게요. 저 divergence of D는 로브인데 첫 번째가, 자, divergence가 뭐죠? 자, divergence는 이제 우리가 실점에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는 거죠. 볼륨이에요, 볼륨. 자, 이런 볼륨에 이런 어떤 점이 있고 점을 감싸는 아주 뭐 작은 볼륨이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에 이제 D가 이렇게 이제 흐른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다이버전스는 어떤 정의냐? 자, 요 S 있죠? 클로즈 서피스 있죠? 자, 요거 안에 있는, 자, 이거 D를 이제 클로즈 서피스 적분하는 거죠, 맞죠? 자, 표면적 적분을 해서 자, 하는데, 자, 우리는 이게 포인트 폼이니까 이거를 한 점으로 수렴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작게. 아까 뭐 폴라리제이션, 첫 번째 시간 폴라리제이션이나 뭐 매그네타이제이션이랑 같은 개념으로 해서 이 볼륨을 아주 작게 하면 이 S, 이 클로즈 서피스 S가 만들고 있는 볼륨을 아주 그 볼륨을 나누고 볼륨을 아주 작게 하면 뭐다? 다이버전스 오브 D다. 그렇죠? 자, 다이버전스 오브 D고 이건 뭐죠? 결과값이 스칼라죠. 결과가 스칼라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간상의 미분이죠. 공간상의 미분. 자, 그래서 이거의 유닛은 뭐예요? D 나누기 미터죠, 맞죠? 미분이니까, 공간상의 미분이니까. 자, 그래서 이 친구의 유닛은 뭐예요? D가 C 나누기 미터 제곱이고, 다이버전스의 유닛은 1/1 미터니까, 뭐 공간에 따라 한번 미분하니까, 미터를 나누면 C 나누기 미터 세제곱이죠. 자, 이건 뭐죠? C 나누기 미터 세제곱. 볼륨, charge, density. charge density인데 볼륨 안에 찰지가 얼마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divergence of D는 rho V다. 자, 그래서 divergence는 이제 아까 보면 여기 이제 한 점에 정의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어떤 점이 있으면, 점이 있다고 하면 이 점에서 이렇게 나가는 diverging 하는, 발산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divergence of D가 0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 charge, 여기 플러스 차지가 있으면, 플러스 볼륨 차지가 이 점에 define이 돼 있으면, 정의가 돼 있으면 이런 밖으로 나가는 D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마이너스 로브가 있다고 하면 이런 플럭스들이 이제 가운데로 모이는 거죠. converge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있는 건 어떤 점에 어떤 그 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세게 나오는 어떤 소스가 있다고 봅시다, 맞죠? 그러면 거기서 물이 계속 나오면 이제 물이 계속 바깥으로 흐르잖아요, 맞죠? 자, 뭐 그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고, 컨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거기 구멍이 있는데 이제 물을 이제 빨아들이는, 맞죠? 물이 이렇게 뭐 그 진공 청소기 같이 물을 쫙 빨아들이는 것이 있으면 이제 그쪽은 물이 쫙 들어가잖아요. 자, 그런 걸 현상을 생각해서 어떤 점에 charge density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그런 D가 이제 그런 현상이 D에서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난다. 자, 이거 의미는 이제 이런 divergence, convergence가 이제 charge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모노폴 charge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노폴이란 거는 이제 단극, 플러스극 또는 마이너스극의 electric charge가 있다는 말이죠. 자,
자, 이거 봅시다. 두 번째는 이제 divergence of B는 0이죠. 자, 이건 뭐냐면 divergence가 항상 0이란 말이죠. B는. 자,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여기 1번, 2번은 no monopole charges, magnetic charges. 그 단국으로 된 매그네틱 차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B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없다는 거죠. 한 점에서 어떤 차지가 있을 때 다이버전스랑 컨버전스가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그 말은 이제 매그네틱 모노폴은 없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자, 이제 이게 세 번째 나오는 게 이제 curl of E인데, curl이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뭐 좀 어려워할 것 같긴 한데, 자,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curl of E니까 이제 electric field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있다고 합시다. 자, 우리는 curl을 어떻게 define 하냐면, 자, 이것도 공간의 미분이에요. 공간이 똑같은, 이것도 다이버전도 공간의 미분이고 컬도 공간의 미분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시작을 이런 면적으로 시작을 해요. 자, 다이버전스는 볼륨에서 시작했죠. 자, 컬은 면적에서 시작을 해요. 자, 면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이건 이제 요거는 이제 볼륨, 그리고 S는 폐면적이고, 이거는 이제 오픈 서피스죠. 오픈 서피스 S. 자, 그 S 가장자리를 따라 흐르는 이제 그 선을 이제 우리가 이제 경로를 L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일렉트릭 필드를 선적분을 하는 거예요. 맞죠? L에 따라서 closed loop L이죠. closed loop 아니면 path L 잡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적분을 하면 이게 스칼라 값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circulation이라고 하죠. circulation. 회전 성분이라고 하죠. 자, L이 이렇게 좀 돌아가는 원형이니까 E가 좀 원형이어야지 이 값이 0이 아니겠죠? 맞죠? 이 필드하고 이 L하고 전혀 이 닷을 했는데 전혀 값이 안 나오면 circulation이 0이 되겠죠. 즉 회전 성분이 있어야지 이 값이 0이 안 되겠다. 자, 이거는 circulation이고, 자, curl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점에 define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가운데 점을 하나 정의합시다. 이 점에서 우리가 curl을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자, 이 면적을 이 점으로 점으로 수렴시킨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circulation 그대로 가져와서, 자, 이건 면적이죠. 델타 S. 자, 이 면적을 델타 S라고 하면 델타 S를 나누고 델타 S가 0으로 수렴시키면 이 파라미터가 이 점에 디파인 되겠죠. 우리가 이제 미분을 디파인 하듯이. 자, 이게 컬이다. 컬 of 1. 자, 근데 컬은 여기 보면, 자, 이 친구들은 다이버전스는 이제 값이 이제 스칼라인데 컬은 그 아웃풋 값이 이제 벡터죠, 여전히. 자, 그 벡터는 방향이잖아. 그럼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 그거는 서큘레이션을 가장 크게 하는 걸 이제 택해야 되는데, 자, 일렉트릭 필드, 이 L의 방향이고, 이제 E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합시다. 맞죠? 자, E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E가 이렇게 돌아가면, 자, 이거 두 개 닷해서 적분하면 이제 0 값이 아니겠죠. 서큘레이션이 좀 나오겠죠. 자, 근데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우리가 이 패스를 이제 요 컬이 정의되는 이 점을 여기라고 하면, 우리가 L을 정의할 수 있는 거는 뭐
다양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정의해도 되고, 좀 틀어서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해도 되고, 맞죠? 이런 식으로 정의해도 되고, 맞죠? 자, 근데 뭐다? 서큘레이션을 가장 크게 하는 그 패스로 잡아야 되겠죠. 그 패스는 이제 요 패스죠. 이 패스. 자, 이 패스가 가리키는 이 패스에다 우리 오른손을 말면 이제 방향이 이렇게 되죠, 맞죠?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올라오죠. 자, 이 방향이 컬의 방향이다. n max, n hat max. 그렇죠? 자,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돌아가면 컬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일렉트릭 이렇게 돌아가면 컬은 이 방향인 거죠, 맞죠? 자, 그렇게 해서 정의가 되고, 자, 이거는 이제 아웃풋이 여전히 벡터고, 이것도 여전히 공간상의 미분이죠. 맞죠? 이거는 미터에다가 적분을 했는데, 미터 제곱을 나눠버리니까 이제 원오블 미터가 되죠, 맞죠? 1 나누기 미터가 되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컬 오브 E가 0이다. 컬 오브 E. 컬 오브 E가 0이다. 이 말은 컬이 없다 이 말이죠. 컬 오브 E가 0. 컬 오브 E가 0이고, 자, 이거는 E is not, 우리가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해서 is not a circular shape in static case. 자, 이거 컬 오브 E가 0인 거는 이제 우리가 static case인 거죠. static case에서는 E가 항상 직진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플러스 차지가 여기 있으면 일렉트릭 필드는 항상 직진이죠, 맞죠? 이렇게. 그리고 straight 라인이고, 자, 그리고 벡터는 이제 R 방향이고, 그렇죠? 그리고 크기도 이제 벡터는 R 방향, strength, 뭐 magnitude는 R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자, 이런 식으로 벡터 방향하고 이제 크기가 작아지는 방향하고 이제 같은 거죠. 그렇죠? 벡터 방향하고 크기가 작아지는 방향이 같은 거죠. 자, R이 있으면 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작아지죠. 그렇죠? 크기가 작아지는 이 방향도 이제 R 방향이랑 같은 거죠. 자, 이런 특성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 컬 오브 E. 4번 이제 컬 오브 H는 J. 그래서 어떤 점에 J가 define이 되어 있으면 이 점에서 컬 오브 H는 J고, 어떤 이 점에 J가 없다면, no J, 어떤 current density가 없다면 컬 오브 H는 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보면 4번 H가 이제 아까 우리가 배운 얘기한 대로 암페어 퍼 미터죠. 이게 이제 1 오버 미터니까 암페어 퍼 미터죠. current density. electric current density. 어떤 점에 electric current density가 있어야지만 컬 오브 H가 0이 아니게 된다. 자, 그래서 뭐 전자계약 이 시간에 하긴 했는데요. 자, 이런 커런트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요 radial distance가 r라고 하면 여기에 H 필드를 구할 수 있죠. 맞죠? H 필드 구할 수 있죠. 자, 이 점에서 컬 오브 H 하면 0일까 아닐까? 맞죠? 그때 기억나는 사람은 기억날 거고 안 해본 사람은 한번 해보세요. 0일까 아닐까? 이 인피니트한 커런트에서 커런트 I 걸으면 여기 H 필드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쉽게. 이 H를 컬 오브 H 하면 0일까 0이 아닐까? 자,
이거랑 잘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divergence of D는 로브 E, divergence of B는 0, curl of E는 0, curl of H는 J. 자, 이거는 포인트 폼이라고 했고, 미분 폼, 포인트 폼이라고 했고, 자, 우리 적분 폼도 있죠. 적분 폼도 있죠.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부피로 적분을 하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이버전스 디어럼 쓰면 이게 자, 이런 식으로 되죠. 요게 이렇게 되고 이 친구가 이제 Q가 되죠. 요게 적분 폼, 이 친구의 적분 폼, 1번의 적분 폼. 자, 이거는 똑같겠죠. 2번의 적분 폼. 3번은 curl of E를 면적분하는 거죠. 이렇게 0이죠. 그러면 여기 스토크 디어럼 쓰면 E를 DL로 선적분하면 0이 된다. 자, 요거는 뭐였어요? conservative field라고 했죠. E는 conservative field. 자, 이거는 뭐냐면 electric field가 A 점과 B 점이 있는데 이거 클로즈 룹을 만들면 한 바퀴 돌면 항상 이 적분이 0이란 말이죠. 맞죠? 자, 그래서 A에서 B로 올라갈 때 포텐셜이 올라가는 거고 B에서 A로 내려갈 때 포텐셜이 내려가는 거. 예, 항상 변화량은 항상 같다. 그게 이제 conservative field라고 했었고, 자, 네 번째는 curl of H를 면적분하고 J를 면적분하면 요게 L, H, D, L은 I죠. 커런트를 면적분하면 커런트 덴시티를 면적분하면 이제 암페어 A가 되죠. 이게 우리가 적분 폼이다. 적분 폼, 인테그럴 폼, 포인트 폼. 자, 그리고 이거 마지막은 뭐 커런트가 이렇게 흐른다고 하면 도선에 따라 흐른다고 하면 우리가 적분 패스를 이렇게 잡으면 맞죠? 이 커런트를 감는 패스 L, 클로즈 패스 L을 만들어서 우리가 요 L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H 필드를 적분하면 I랑 같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스태틱 케이스고, 이제 우리가 전자기학 하반부에 이제 다이내믹 케이스를 배웠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같고, 세 번째는 다이버전스, curl E는 0이었는데 이제 이 텀이 들어갔죠. 자, 이게 패러데이스 법칙. 자, 이거는 실험을, 이사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서 이거를 증명을 하고 나서 수학식으로 들어간 거고, 자, curl of H는 J였는데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갔죠. time partial derivative of D. 자, 요게 이제 맥스웰이 추가한 거예요. 맥스웰이. 자, 요게 이제 displacement current가 하는데 맥스웰이 수학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수학을 풀어보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 넣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익스페리먼트로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자, 이거는 뭐죠? 패러데이 법칙. 이거는, 자, 이거 딱 보면 뭐 B가 웨버 퍼 미터 제곱이니까 웨버 퍼 미터 제곱,
타임 데리베티브는 1 over s 시간 세컨드죠. 1 over 세컨드 하면 웨버 나누기 세컨드는 이제 포텐셜 v예요. 비트 제곱. E는 v 나누기 m. 이게 공간상 미분이니까 유닛이 똑같죠. 자, 페르데이 법칙. 자, 이거 이런 식으로 룹이 있고,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보면 뭐 당연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이제 페르데이가 실험실에서 오랜 기간 연구해서 이제 찾아낸 법칙이죠.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이제 클로즈 룹이, 이런 룹이 있다고 하면, 룹이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런 코일을 만들어서 커런트를 흘리는데, 이제 여기다가 커런트를 이렇게 흘리는데, 스위치를 딱 보면 이제 얘들이 이제 플럭스가 이게 더 커지겠죠, 맞죠? 자, 이쪽으로 지금 어떤 매그네틱 플럭스가 생기는데, 스위치를 닫으면 플럭스가 더 커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커런트가 유기가 되는데 이 플럭스를 유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유기가 되죠, 커런트가.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플럭스가 막 커지려고 하니까 이 커런트는 이 플럭스를 줄이려고 이제 발생을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반대로 이렇게. 이거에 의한 플럭스는 이 방향이니까 커지는 친구를 상쇄시켜 주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커런트가 발생한다. 자, 그리고 스위치를 붙였다가 이제 만약에 떼버리면 플럭스가 이제 적어지겠죠. 이 클로즈 룹 안에 들어가 있는 룹 안에 들어가 있는 플럭스가. 그러면 이 커런트는 나는 이 매그네틱 필드를 더 유지하고 싶어. 그런 방향으로 유기가 되니까 커런트가 반대로 흐른다. 그러면 매그네틱 이런 식으로 되죠. 빨간색을 커런트라고 하고 파란색을 녹색을 플럭스 방향이라고 하면, 요거는 커런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플럭스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플럭스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커런트가 유기된다. 자, 이건 뭐예요? 매그네틱 필드 이쪽으로 흐르는 매그네틱 필드가 시간에 따라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면 여기 회전하는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낸다. 맞죠? 자, 컬업 E가 더 이상 0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커런트 흐른다는 말은 일렉트릭 필드가 돌아간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VEMF, 커런트가 흐르게 하는 그 이제 원천인 포텐셜이 이제 매그네틱 플럭스의 시간에 따라 이제 결정이 되는데, 거기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마이너스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커런트가 항상 매그네틱 룹 안에, 클로즈 룹 안에 매그네틱 플럭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발생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마이너스 들어간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웨버죠. 자, 이게 플럭스가 웨버니까 매그네틱 플럭스가 웨버 per second가 이제 포텐셜이랑 같죠. 그렇죠? 그래서 웨버 per second가 이제 포텐셜이 됐다. 자, 여기에서 VEMF는 포텐셜을 여기 클로즈 룹에 따라서 선적분한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VEMF를 선적분하면 dt, 이 플럭스는 이제 B를 이 면적, 맞죠? S, 이 면적 S에 따라 이제 면적분한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스토크 디어럼을 쓰면, 자, 이런 식으로 되고, 룹, 자, 이렇게 하고 S, 자, DS가 이제 안 움직인다고 하면 이제 B를, 요 DT를 안에 넣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B를 공간상으로 적분을 하면 이 친구는 이제 function of t니까 이제 뭐 토탈
미분을 해도 되는데 여기서 b는 functional t도 되고 x, y, g도 되니까 여기 이제 partial 데리베티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등가시키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스태틱에서는 컬업이 항상 0이었는데 이런 매그네틱 필드가 시간에 따라 바뀌면 컬업 E가 이제 0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나온 거죠. 자, 이거는 패러데이가 발견한 법칙이고, 이제 네 번째는 이건데, 자, 이거는 이 마지막 수식은 이제 맥스웰이 이제 생각해서 만든 건데, 근데 그 전에는 이 법칙이 있었잖아요, 맞죠? 암페어 법칙이 있었는데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 텀을 추가를 했어요. 이 사람은 맥스웰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인데 수학적으로 풀어보니까 이게 이 텀이 꼭 필요한 거라고 수학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넣은 거예요. 자, 간단하게 보면 자, curl of H, 제 암페어 법칙 있죠? 이거는 이제 맥스웰 이전에도 다 이제 알려진 거였는데 여기다가 다이버전스를 하면 다이버전스 of J가 되죠. 자, 이거는 수학으로 하면 무조건 0이에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해봤을 텐데 해보면 무조건 0이에요. 자, 그러면 다이버전스 of J는 0이죠. 저걸 A라고 합시다. 자, 근데 continuity the continuity equation이 이렇게 말하죠. divergence of J는 partial time derivative of rho v다. 어떤 점에서 divergence of J가 생기려면 거기에서 볼륨 찰지 덴시티가 시간에 따라서 작아져야 되는 거죠. 맞죠? 자, 이게 B라고 하면 A하고 B 두 개가 이제 안 맞죠, 수학적으로. 자, 그래서 맥스웰이 edit 자, 요게 암페어 법칙이었는데 여기에서 이 텀을 넣은 거죠. partial time derivative D 넣은 거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자, 이런 식으로 되죠. 자, 이거는 수학으로 0이니까 무조건 다이버전스 J는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죠. 자, 요거를 안으로 넣으면 자, 이게 뭐죠? 맥스웰 첫 번째 방정식에 의해서 로 V죠. 자, 이 B랑 같죠? 그래서 OK with B 이 수식은 B와도 이제 수학적으로 틀린 게 없다. 자, 그래서 이게 displacement current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D가 이제 쿨럼 나누기 미터 제곱이죠. 타임 데리베티브니까 이렇게 하면 C 나누기 세컨드는 이제 암페어죠. 암페어 퍼 미터 제곱이죠. 이 커런트 덴시티 느낌이죠. 커런트 덴시티 유닛이죠. 자, 그래서 이거 displacement current고 실제로 이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자, 여기다가 이제 커패시터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AC 신호를 넣죠. 맞죠? AC 신호. 자, 그러면 여기 플러스 뭐 첫 번째 여기에 피크가 뜨면 여기 플러스 차지 마이너스 차지가 되면 여기 D가 이렇게 생기죠. 맞죠? D가 이렇게 생기고 근데 이게 반대가 되면 반대 시간이 되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이게 플러스가 되죠. 그럼 D가 이제 이 방향으로 되죠. 맞죠? 자, 실제로 우리가 이 도선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커런트가 이게 흘렀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여기가 만약에 백큐음이라고 하면 백큐음이면 여기서는 일렉트론이 실제로 이거 움직일 수도 없어요. 맞죠? 일렉트론이 여기서 움직일 수는 없는데 이런
D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 바뀌는 거죠. 맞죠? 찰지가 분포가 바뀌니까 D가 바뀌는 거죠. 계속 시간에 따라. 그 바뀌는 게 이제 커런트가 된다는 말이죠. 맞죠? 유닛도 보면 암페어 퍼 미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을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가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이 수식을 놓고 나서 이제 맥스웰이 일렉트론 매그네틱 웨이브를 수학적으로 이제 맥스웰 방정식으로 이제 예측을 한 거죠. 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맥스웰 방정식을 배우고 그 사람 기억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